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한세윤입니다. 올해 86살이며 평생을 가정의학과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대한 것이 55해가 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라는 작은 숲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미세한 습관의 변화 하나가 어떻게 당뇨라는 거대한 짐을 막아내는지 혹은 지고 살게 하는지 생생히 보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혈당이라는 숫자를 낮추는 기술을 알려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가운 숫자 뒤에 가려진 여러분의 소중한 살, 편안한 노후를 지키는 법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당뇨는 평생 짊어져야 할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장을 손에 쥐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삶은 완전히 다른 빛깔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나 단순해서 이게 전부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바로 아침에 한 숟가락, 저녁에 4시간, 그리고 하루 10분입니다. 이 세 가지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공복 혈당을 잡고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확실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시는지, 왜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식후 혈당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을 먹으면 오르겠지, 저것을 먹었으니 덜 올랐다라고 스스로 조절하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무서운 숫자는 언제나 공복 혈당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1시간 안에 측정한 이 숫자는 식후 혈당보다 훨씬 더 솔직한, 어쩌면 잔인한 진실의 거울과 같습니다. 이 수치는 밤새도록 여러분의 간이 어떤 상태였는지, 잠을 충분히 잤는지, 어젯밤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방어적으로 반응했는지를 단 하나의 숫자에 그대로 담아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먹고 잤는데 왜 아침 혈당이 어제보다 더 높지? 식후 혈당은 먹는 행위 자체에 의해 조절되지만 공복 혈당은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결정하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55해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공복 혈당 상승의 원인을 파고들었을 때 모든 원인은 결국 세 가지로 귀결되었습니다. 첫째는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단순히 야식을 먹었다는 차원을 넘어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먹거나 소화시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22년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침 전 3시간 이내에 식사를 마친 그룹은 6시간 전에 마친 그룹에 비해 공복 혈당이 평균 15에서 25mg/dL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소화를 시키는 동안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간은 야간에도 과도하게 포도당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족한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행위가 아니라 몸의 호르몬 공장을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2009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포도당 대사 능력 저하와 인슐린 민감성 감소로 인해 당뇨 위험이 20에서 30%까지 상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이 코르티솔이 간에게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활동량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가장 큰 적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2017년 스웨덴에서 발표된 대규모 역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3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40% 이상 높았습니다. 결국 공복 혈당 관리는 단 하루의 식이요법이 아니라 밤의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4시간은 반드시 금식하십시오. 그 시간에는 물만 허용합니다. 둘째, 취침은 밤 11시 이전에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하루 10분 걷기를 3번으로 나누어 하십시오. 화장실 갈 때나 전화를 받을 때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은 전날의 스트레스나 심지어 가벼운 감기 증상만으로도 쉽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수치만 보고 나아졌다 혹은 나빠졌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입니다. 꾸준히 기록하며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패턴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지 제가 평생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가장 신뢰했던 환자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때까지 공복 상태가 유지되니 혈당이 내려가겠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오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위기 상황, 즉 스트레스로 착각합니다. 이때 뇌에서는 생존을 위한 비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분비하여 간에게 지금 당장 포도당을 더 만들어서 비축하라 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를 새벽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밀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침을 걸은 뒤 점심을 먹었을 때 발생합니다. 몸이 극도의 기아 상태에서 음식을 받아들이면 인슐린 분비 능력은 이미 지쳐 있고 그에 반해 음식물의 포도당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훨씬 큰 폭으로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스파이크가 잦아지면 혈관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2015년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 결과는 아침 식사를 거른 사람들이 점심 식사 후 혈당이 평균 40% 더 크게 튀어 올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행위는 저혈당과 고혈당을 오가는 위험한 널뛰기를 반복하게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특히 위가 약하거나 아침에 식욕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평생 환자들에게 추천했던 최고의 음식은 바로 마입니다. 마에는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점액질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뮤신은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 보호하고 장을 천천히 지나가며 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마를 우유나 두유에 갈아 마시는 한 숟가락은 공복 상태의 위장을 진정시키고 당 흡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를 잡아주는 기적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마와 함께 제가 추천하는 아침 식단의 핵심은 국물이 없는 단백질 중심의 소량 식사입니다. 연두부 1컵, 삶은 달걀 1개 또는 닭가슴살 반 조각 정도가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과일만 먹는 아침 식사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과일의 과당은 생각보다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또한 시리얼, 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단독 섭취는 그 자체로 혈당 폭등의 지름길이며 공복에 마시는 커피 역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사는 한 숟가락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단백질을 포함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가장 어려워하는 저녁 습관을 바꿔 당뇨 졸업에 성공한 한세윤 원장의 실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사례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55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당뇨 환자를 만났지만 80이 넘은 나이에도 당뇨를 졸업할 수 있음을 보여준 정혜진 님의 사례는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혜진 님은 80이 넘은 분이셨고
아침마다 재는 공복 혈당 수치가 무서워서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늘 150mg/dl를 넘나들었고 약을 늘려도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며 눈물을 글썽이실 때 저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혜진님, 나이는 핑계입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저는 그에게 복잡한 식이요법 대신 아주 단순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바로 공복 혈당 기록표였습니다. 아침에 잰 혈당 수치 옆에 전날 저녁에 했던 행동을 딱 한 줄만 쓰게 했습니다. 저녁 뭐 드셨어요? 언제 주무셨어요? 같은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스스로 적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혜진님이 병원에 들어서던 표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전날의 불안과 절망은 사라지고 마치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희미한 희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는 꾸깃꾸깃한 종이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 병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혜진님의 기록표에는 매번 높은 혈당 수치 옆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 155 회식함. 공복 혈당 160 늦게 잠. TV봄. 공복 혈당 172 고기 먹고 바로 잠. 혜진님은 평생 의사의 지시나 약에만 의존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생활 패턴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약도 음식 종류도 아닌 저녁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이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혜진님은 딱 3가지만 바꾸겠다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4시간 금식. 밤 9시 이후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 둘째, 밤 11시 이전 취침.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앞당기기. 셋째, 식후 10분 걷기.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바로 밖으로 나가 동네를 가볍게 10분만 돌기. 2달 뒤 혜진님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당 측정기에 찍힌 그의 공복 혈당은 놀랍게도 150에서 113mg/dl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이룬 기적이었습니다. 혜진님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침 혈당이 처음으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살 것 같습니다. 그날 그는 제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정말 당뇨 졸업을 향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혜진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당뇨는 병원이나 약으로만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곧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특히 밤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공복 혈당을 낮추는 가장 빠른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혜진님의 사례에서 배운 핵심 습관을 바탕으로 제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 깨달았던 가족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전문이지만 제 가족의 건강 앞에서는 평범한 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한 편이셨고 늘 활발하게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큰딸, 즉 어머니의 손녀가 어머니의 공복 혈당 수치를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아침 혈당이 자꾸 올라요. 어머니의 공복 혈당은 140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55해 의사 경력은 저에게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작지만 치명적인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늦은 밤 간식을 조금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잘 올 것 같아서 속이 허해서라며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고구마 반쪽 혹은 바나나 반쪽을 드셨습니다. 그 행동 자체는 지극히 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밤 9시 이후에 드시는 그 모든 것은 아침 혈당으로 나타납니다. 간이 쉴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작은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철저히 금식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저와 함께 단 10분이라도 집 주변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리고 취침 전 간식은 절대 금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달 뒤 어머니의 공복 혈당은 140대에서 110대 초반으로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혈당이 내려갈 줄 몰랐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당뇨는 노화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이 문제라는 것을. 어머니가 드신 고구마 반쪽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구마를 밤 9시 이후에 드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몸의 야간 포도당 대사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먹어도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간이 그 포도당을 처리하지 못하고 아침 혈당으로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의 경험처럼 가족의 관심과 작은 습관의 변화가 그 어떤 고가의 약보다 강력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혈당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잡한 식단을 짜주는 대신 저녁 식사 후 4시간 금식이라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인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아침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 스파이크가 무서운 이유는 혈관 내피세포에 급격한 손상을 입혀 결국 심장병, 뇌질환, 신장질환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만 막아도 당뇨 합병증의 위험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식사 순서, 탄수화물의 종류, 그리고 식후 활동입니다. 첫째, 식사 순서의 마법을 사용하십시오. 식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야 합니다. 이 순서는 일본의 한 연구팀이 2010년대에 발표한 논문에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 일종의 장벽이 형성되어 뒤이어 들어오는 포도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혈당 처리를 돕습니다. 이 단순한 순서 변화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을 약 20에서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탄수화물의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흰 쌀밥만 드시면 혈당은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잡곡 100% 밥은 소화 부담이 너무 커서 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통해 얻은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비율은 쌀 50%, 잡곡 50%입니다. 이 비율은 맛과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역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 중요한 마법입니다. 셋째, 식후 10분 걷기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식사 후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은 혈당 관리에 가장 해로운 행동입니다. 식사 직후 우리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활발하게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10분만 집안을 걷거나 간단한 설거지를 하거나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십시오. 이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 폭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영국 레스터 대학교의 2023년 연구에서도 식후 20분 내의 가벼운 활동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추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아침에 마시는 과일 주스와 시리얼, 빵입니다. 과일 주스는 섬유질은 제거된 채 액상에 당만 남아있어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위험한 음료입니다. 시리얼과 빵 역시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의 결합으로 혈당 폭등 위험이 가장 높으니 최대한 피하거나 통곡물 위주로 소량 섭취해야 합니다. 이 3가지 마법,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50대 50 잡곡밥, 그리고 식후 10분 걷기를 아침 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혈당 그래프가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당뇨는 평생 달고 사는 병이 아닙니다. 20년, 30년 넘게 인슐린을 맞던 환자분들도 생활 습관을 바꾸어 결국 약을 줄이고 나아가 졸업에 성공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졸업의 시작은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거창한 헬스장 등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습관들을 교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4시간 금식, 이것이 공복 혈당을 낮추는 가장 강력하고 저렴한 약입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물만 드십시오. 아침은 반드시 먹기, 공복 상태를 위기로 착각하게 만들어 혈당을 밀어 올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차단해야 합니다. 연두부, 달걀 등 위에 부담 없는 단백질 먹기, 한 숟가락이라도 단백질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 걷기를 3번 나누어 하기, 근육을 활용해 포도당을 태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공복 혈당 기록하기,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눈으로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내십시오. 스트레스 관리하기, 명상, 가벼운 취미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스려야 합니다. 저는 55해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혈당이 바뀌고, 혈당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단순히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넘어 약에 대한 의존이 줄어들고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뇨 졸업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니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저녁 식사 후 4시간 금식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